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적혀있는 숫자 그게 당신의 전부입니다. 자존심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딱 하나만 봅니다. 통장 잔고.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결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조용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3,924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실태조사 기준이에요. 2023년보다 263명이 더 늘었고 공식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하루에 10명이 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이 사망자의 약가 50대와 60대였고 명중 8명이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견된 장소는 대부분 다세대 주택, 원룸, 오피스텔이었어요. 특히 여관이나 모텔 고시원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가족이 아닙니다. 43%가 임대인이었어요. 5년 전만 해도 28%였는데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 가족이 발견한 비율은 35%에서 27%로 떨어졌어요. 죽어서야 발견되는데 그 발견마저도 가족이 아니라는 거. 이게 돈 없이 늙어간 사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멀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돈 없이 늙어간다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걸 40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월급이 들어오고 지급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안전망도 있으니까요. 2025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약 5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숫자만 보면 꽤 많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전부 팔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실제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중앙값은 8,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5억이 있는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돈은 8천만 원. 이게 40대 후반에서 50대 전체 한국인의 진짜 재정 상태입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사막 한가운데서 있는데 얼음으로 된 집이 있어요. 거대하고 멋진 집이에요. 근데 목이 마릅니다. 이 얼음을 녹여서 마시면 집이 무너지고 안 마시면 갈증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한국의 50대가 정확히 상황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집은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일부만 잘라서 현금화할 수는 없잖아요. 팔려면 전부 팔아야 하고 전부 팔면 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40대는 괜찮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아직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월급이라는 수도꼭지가 열려있는 한 사막 위에 얼음집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돈이 꽂히니까 부동산 대출 이자도 나가고 아이 학원비도 나가고 가끔 외식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근데 이 정상이라는 감각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이 정상 상태가 월급 하나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거든요. 월급이 끊기는 순간 정상이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비정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수도꼭지가 언제 잠기느냐인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봅니다. 나는 60까지는 일하겠지 아니면 55까지는 버티겠지.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9세입니다. 9세입니다. 법적 정년이 60세인데 실제로는 53세도 안 되어서 밀려나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들이 잇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가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롯데칠성금융은 창립 7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50대 초반에 회사를 나오는 사람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어제까지 부장이었던 사람이 오늘부터 무직자가 되는 거예요. 명함에서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직장을 떠나는 순간과 연금을 받는 순간 사이에 거대한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크레바스 빙하 위에 갈라진 틈이요. 밖에서 보면 평평한 눈밭인데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수십 미 아래로 추락하는 그 틈, 53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치면 그 사이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아무 소득 없이 버텨야 해요. 이 12년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은퇴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40에서 50대 90% 이상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7%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40대의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 그 틈으로 미래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50대가 옵니다. 50대가 되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소득이 줄기 시작합니다. 둘째,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셋째, 위아래에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흔히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죠. 위로는 부모님의 병원비, 아래로는 자녀의 취업 준비과 생활비. 그 사이에 끼어서 짓눌리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득은 평균적으로 42세의 정점을 찍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60세부터는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는 적자 구간에 진입해요. 그러니까 50대는 소득이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는데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인생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겁니다. 근데 정작 이 시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돈을 한 번에 만회하려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뭔가 해보자는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투자에 무리를 하고 사업에 무리를 하고 정보에 무리를 해요. 퇴직금 받자마자 치킨집을 열거나 누군가의 권유로 낯선 투자에 목돈을 넣는 일이 이 시기에 집중됩니다. 주변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어디에 투자하면 대박이라더라. 이런 이야기가 귀에 꽂히기 시작해요. 왜냐면 초조하니까요. 시간이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사람에게 한 방의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귀가 얇아져서가 아니에요. 절박해져서 그런 겁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1억을 누군가가 2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아내는 병원비가 필요하고 아들은 전세 자금이 필요하고 부모님 요양원 비용은 매달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요. 합리적 판단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공포와 절박함이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가 있어요. 이혼입니다. 50대 이후 이혼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데의 시기의 이혼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이 반으로 쪼개지고 국민연금도 분할되고 부동산도 나눠야 해요. 30년 동안 쌓아온 자산이 한순간에 절반이 되는 겁니다.
노후 빈곤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 중 하나가 바로 중년 이혼이에요. 국민연금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 이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월생활비가 평균 약 300만 원인데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원이에요. 한 달에 230만 원 이상이 모자라는 겁니다. 물론 2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한 사람은 100만 원 가까이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돈의 일분에 불과해요.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준비한 사람뿐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이 간극 속으로 떨어집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6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돈이 생기는 시기가 아니라 병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530만 원을 넘습니다. 매년 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소득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자녀 리스크예요. 자녀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취업이 안 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 곁에 머무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 경우 부모의 노후 자금은 자녀의 생활비로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더 무서운 건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부모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효도의 목적이 생기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조사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는 일종의 사회적 빚이에요. 젊었을 때 받은 것을 나이 들어 갚아야 하는 구조인데 60대가 넘어가면 주변에서 환갑, 칠순, 팔순이 쏟아집니다.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 이게 쌓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소득은 없는데 체면 유지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립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 부담이 되니까요. 처음에는 모임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 아예 전화를 안 받게 됩니다. 전화가 오면 뭔가 돈 나갈 일이 생기니까요. 결혼식 축기금, 장례식 부의금, 환갑 잔치 선물, 전화이 울릴 때마다 통장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니다. 처음에는 잠깐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전기를 켜도 아무한테서도 연락이 오지 않게 됩니다. 2024년 고독사 통계에서 가장 섬뜩한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고독사를 가족이 발견하는 비율이 5년 전 35%에서 27%로 떨어졌어요. 반면 임대인이 발견하는 비율은 28%에서 43%로 올랐습니다. 연락이 끊긴 게 아닙니다. 연락할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여관이나 모텔 고시원에서 발견되는 비율도 5년 새 2배 넘게 뛰었어요. 집마저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거예요.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혼자 사는 고령자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가 넘었어요. 세 집 중 하나 이상이 홀로 사는 노인인 겁니다. 1인 세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70대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는 먼저 떠났고 친구들은 하나 둘 연락이 끊겼고 남은 건 조용한 방 하나와 울리지 않는 전화기 뿐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죽는 건 자존심입니다. 그 다음은 관계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사람을 피하게 되고 사람을 피하면 고립되고 고립되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는데 돈은 없고 이게 끝없는 하강나선이에요. 한 번 빠지면 혼자서는 올라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무서운 통계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위입니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37%로 OECD 평균 14%의 거의 3배예요. 이미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25%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인 겁니다. 근데 노인 빈곤율도 인위예요.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분들이 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54%가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일의 즐거움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이 73세입니다.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73세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력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전쟁 세대, 산업화 세대, 연금 제도가 미비했던 시절을 살았던 분들의 문제라고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1940년대 이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특히 높고 이후 세대로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40대, 50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벌었지만 동시에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녀 사교육비 부동산 대출이자 소비 수준 자체가 올라가 버렸어요. 늘어난 만큼 지출도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이전 세대보다 반드시 많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한 가지 숫자를 보여드리면 2024년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실태 조사에서 국민의 노후 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69. 9점이었습니다. 9점이었습니다. 재무 영역이 특히 낮았어요. 그리고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고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3%가 되는 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지금 40대, 50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스스로 메워야 하는 간극은 여전히 크고 이 격차가 메워지지 않으면 우리 세대도 결국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이전 세대는 처음부터 가진 게 없었고 우리 세대는 가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더 잔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게는 자녀가 노후 보장의 일부였어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살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할 수 없는 첫 번째 세대예요. 부모를 모시는 문화는 사라졌는데 그걸 대체할 연금이나 자산은 충분하지 않은 거죠. 앞 세대의 안전망도 없고 새로운 안전망도 없는 빈 공간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 위험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심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미래의 고통보다 현재의 쾌락을 훨씬 강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오늘 30만 원짜리 명품 하나를 사는 기쁨과 20년 뒤에 병원비 30만 원이 부족한 고통을 비교하면 뇌는 항상 오늘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재 편향이라고 불러요. 특히 20대와 30대에게의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SNS를 통해 남들의 소비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소비가 곧 정체성이 되어버린 세대예요. 여행을 가야 하고 맛집에 가야 하고 좋은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습관이 40대, 50대까지 이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소비 수준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거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잇 효과. 그러니까 톱니바퀴 효과가 작동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소득이 줄어도 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유행의 착시입니다. 몇 년 전에 로가 유행했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 지금을 즐겨라.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느냐? 빚을 내서 여행을 가고 카드값을 긁으며 명품을 샀어요. 그 다음엔 파이어족이었어요. 빨리 돈 모아서 조기 은퇴해라.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인이나 주식으로 한 방에 인생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트렌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공한 소수만 뉴스에 나온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20대 10억 벌었다는 사람, 파이어적으로 35세에 은퇴했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체의 극소수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리즘 때문에 사람들만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 그게 마치 보편적인 가능성인 것처럼 느껴져요.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매달 10만 원 적금 하나를 들지 않는 겁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는 내 이야기가 아닐 확률이 99%입니다. 하지만 노후 빈곤은 준비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여기서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51만 명을 넘어 전체의 23%를 차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거예요. 2026년 현재는 21%를 넘었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약 38%. OECD 평균이 14% 안 바뀐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선진국 중 압도적 2위입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2권인 나라에서 노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빈곤하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우리나라는 돈을 버는 시스템은 만들었지만 나이 든 후에 그 돈을 지키고 쓰는 시스템은 만들지 못한 거예요. 앞으로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2036년에는 고령 인구가 30%,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인을 부양할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 노인 복지 혜택들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당연할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고 내 건강이 당연할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국가의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시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100세를 넘기는 인구는 전체의 0.07%에 0.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은 평균 수명이 늘었다는 의미이지 내가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은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건 65세 이후의 기대 여명이 약 21년이라는 겁니다. 65세에 은퇴하면 86세까지 20년 넘게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퇴직은 53세에 일어나고 연금은 65세부터 나옵니다. 53세부터 86세까지 33년입니다. 월급을 받는 기간보다 월급 없이 사는 기간이 더 긴 거예요. 이 33년을 버틸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노후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100세를 살 걱정을 하기 전에 내일 당장 70대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를 낼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식을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노후는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숫자가
당신이 어떤 노후를 사는지를 결정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인생의 나머지도 지킬 수 없어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돈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겁니다. 이걸로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년 뒤에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그 작은 돈이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누군가는 매달 10만 원 연금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고 누군가는 그 10만 원이 없어서 아픈 걸 참다가 큰 병이 됩니다. 지금은 같은 10만 원인데 20년 뒤에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자산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자산 중에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은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이 세 가지 숫자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당신은 대다수의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숫자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가끔 이런 장면을 상상합니다. 70대의 어떤 남자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00만 원이래요. 그 남자의 통장에는 80만 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지금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전화가 끊입니다. 그 남자는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퇴원하겠다고 합니다. 아파도 참겠다고 합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그 남자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분노가 아닙니다. 수치심이에요.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그 무거운 수치심. 그게 돈 없이 늙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30대든 40대든 50대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예요.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그나마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돈 없이 늙으면 가장 먼저 죽는 건 몸이 아닙니다.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이 죽으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이 글을 듣고 당장 연금 저축 계좌를 열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구독사로 발견된 3,924명에게는 그 시간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부디 그 시간 문제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